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꼭 외부 활동 하루를 이틀로 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박 가지지 말고 스트레스 가지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목소리가 되게 격해있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엄청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차분하고 천천히 얘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오늘은 좀 제가 이 책을 너무 아껴서 읽었는데 너무 이런 좀 부사를 좀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껴서 읽었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서 읽어도 참 며칠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책을 어제 읽던 부분 가장 먼저 실천한 항목으로는 마음에 나태한 버릇과 욕구를 관리하지 못하는 버릇 두 가지입니다. 게으름, 미루는 버릇이죠. 나태한 버릇, 그리고 욕구. 욕구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욕심, 탐욕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언제나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가? 오케이.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의 목적이나 인생의 의미가 자신 안에 존재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무기력한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우선 이러한 생활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생기 넘치는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파이널 엑셈, 그러니까 기말고사 친 게 좀 약간 성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교수님에게 컨택을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하나 일이 생기면 자꾸 거기에 신경 쓰는 거? 나는 그냥 지금 책 읽는 것에 몰입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어제 바로 그걸 확인하고 파이널 그레이드 아직까지 확인을 정확하게 파이널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에게 컨택을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조금 그걸 여유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수련인 것 같아요. 빨리 떨쳐내려고 할 때는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읽는 책에 몰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이 되고 뭔가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좀 마음이 웅장해지거든요. 설레이면서. 그러면은 진짜 인생을 살면서 그 성적 하나 그러니까 뭐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는 건 맞죠. 제가 받아야 할 성적이니까요. 교수님이 실수하신 거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털어버려야지 온전히 독서하는 데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나태한 버릇을 버리자. 나태한 버릇은 미루는 거죠. 자꾸 미루는 거. 솔직히 사람이 나태한가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환경?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깔끔한데 집은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 외모보다도 근데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거, 깔끔한 외모. 그리고
집안,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지럽고 혼잡한지 아니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나태한 버릇을 버리자. 첫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나태한 습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안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태한 습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미루는 건데 이게 약간 인간의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그걸 마주해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그 알 수 없는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네. 저도 왠지 그, 그, 지금 내 차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마주하면 되는데, 왠지 조금 약간 미루고 싶은 마음,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약을 하고, 어떤 걸 할 때 차라리 문자나, 앱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전화를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될 때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기 싫어서 뒤로 미루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뒤로 미루지 말고 무조건 해보는 거, 빨리 처리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게 남아있지 않도록. 빨리 처리를 해보려고 접근을 하면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천하는 거, 그동안 생각했던 거, 아이디어들 이런 거 다 실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는 뛰어든 것 같아요. 실천력. 그래서 마음에 나태한 버릇은 사고, 행동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페이셜 마스크 떼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시끄럽겠다 이거 녹음하는데. 알람이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페이셜 마스크를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마음이 나태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몸이 나른하고 필요 이상으로 수면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잃지 않도록 할게요. 근데 이 수면에 대해서도 저는 11시간 정도 자거든요. 오늘도 11시간 잤고 나에게 적정한 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이 수면의 질이라는 거, 저는 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나태한 경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조금 이제부터는 안 읽도록 할게요. 이런 거. 책임지는 일이 싫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작은 일, 비록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임무는 뒤로 미루지 말고 얼른 해치우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그쵸? 단지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능숙하게 척척, 적당히가 아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둡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약간 중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러면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걸음을 좀 적당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이 실력이 저절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 이거 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이 제안서가 프로포즈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는 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오늘의 성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눈치 꾸물꾸물 긴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게 바로 수면의 질이에요. 수면의 질이 완벽하게 좋은 날은 벌떡 일어나요. 이 꾸물꾸물이 없어요. 그러면 수면의 질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나 오늘 밤 잠을 잘 자야지, 잠을 푹 자야지,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잠을 잘 자고 수면의 질이 좋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저는 인생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만 아이린님 천천히 얘기할게요. 어제도 그렇고 문서 파일을 들어보니까 너무 급하게 얘기하고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그 하루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감정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 머물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내 눈에 담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잠을 정말 나에게 맞는 그 수면의 질을 찾는 방법은 그 사람의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눈치 꾸물꾸물 긴 시간을 보낸다거나, 잠자리에서 음식이나 마실 것을 가져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사람은 그 귀에 그런 습성을 과감히 버리자. 오케이, 전부 다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라서 굳이 읽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괜히 이런 거 내 눈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나랑 상관없지 하면서도 내 눈에 담고 내 머리에 한번 새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감정 상태와 내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나쁜 건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원하는 강력하고 순수한 사고가 샘솟는다. 생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킴으로써 마음은 변화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정화이다. 마음의 정화, 이 단어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쵸? 마음의 물을 정화시킨다. 내 마음이라는 그 컵에 물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좀 이미지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컵에 내 물은 어떤 생각인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막 에비앙같이 정말 그런 물인지, 아니면은 좀 탁하고 둔탁한지, 뭔가 이렇게 분비물도 있고 이런 건지,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 잠자리는 몸을 쉬게 하고 충전하기 위한 곳이지 게으른 생각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글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과정 2. 욕구를 관리하지 못하는 버릇을 버리자. 식사 조절을 통해 동물적인 욕구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식사 조절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은 충분히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그 대신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죠. 양 자체도 제가 조절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날 먹어야 될 충분한 칼로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수면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신진대 서열이 높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잠을 잘 수 없어서요. 너무 왜 이렇게 단 거, 칼로리 억제되지 않은 식욕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자, 좋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생활의 리듬이나 행동에 규율이 생기면 마음을 고쳐먹으면 자신이 변한다라든지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하루하루가 변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그죠? 규칙적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질서한 식생활이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식생활을 바꿔도 어떤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라는 건 먹을 때의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몸에 맞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에 맞는 요리법이 있고 그걸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 몸에 맞는 거. 그러면 제 몸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먹을 때 나의 입맛을 땡기고 그 순간에 맛있는 거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났을 때, 1시간, 2시간이 지났을 때 내 몸의 상태, 먹고 나서 뭐 부대낀다 그러죠. 부대낀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명확한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소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무겁다, 그리고 나의 뇌의 상태, 뭔가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저랑 맞지 않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식사는 즐기는 것이고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배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즐기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야만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일이나 임무를 기분 좋게 해낼 수 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상쾌하다. 먹는 것을 즐기며 식사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보다 나은 생활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증거입니다. 신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다음 단계 언어, 당신이 입에 담긴 말이나 대화에 관해서입니다. 험담을 하는 버릇을 버리자. 맞아요. 저도 이렇게 험담하지 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게 학교에서 침묵훈련을 항상 했거든요. 저번 학기에 정말 개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 막 학생들끼리 막 교수님을 험담했어요. 저도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심지어 그냥 이번 학기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지금 방학한 지 일주일 됐으니까요. 그때 험담할 때는 몰라요. 험담할 때는 그냥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집에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또 험담을 했구나. 왜 항상 학교 가서 침묵훈련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험담하는 버릇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험담하는 습관은 공인이나 연예인 이런 부분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이렇게 뭔가 스캔들이 터지고 이러면 막 험담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면 나 자신을 빗대어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 되었을 때 나의 사생활이 모두 다 파헤쳐졌을 때 나는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험담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진짜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화제 중심에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가? 그 자리에 없는 친구, 동료, 오케이. 자신의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재밌어한다. 이거는 뭐 거의 너시시스틱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쪽으로 넘어가지. 이 정도 되면 말의 겉과 속이 다르다. 성실한 기분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의 습관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태를 향상시켜 남을 헐뜯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것을 스스로 점검, 마음을 의식하면 말은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훈련을 하려고 했던 게 근데 또 인간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제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정함을 느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매일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잖아요. 이 말하기 수련을 하니까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디 타인과 만나거나 학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말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어느 순간 드는 게,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보냈구나. 특히 쓸데없는 말, 험담, 잡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특히나 또 어쩔 때에는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진짜 그때는 막 흥분해서 막 내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항상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얘기할 때,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항상 저에게 되묻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침묵보다 나은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수련을 해보니까 말을 안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후회가 생기거나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건 없더라고요. 항상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의식하면 말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이게 진짜 큰 의미가 있나? 시간이 지나서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현재 막 침을 튀기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근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사이면서 그 사람을 깔보는 듯한 표현이나 그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도록 하죠. 그쵸? 갑자기 이걸 보니까 그 사람을 깔보는 듯한 표현, 안 되죠. 상처 주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보니까 정말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왜 아이들 나와서 교정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금쪽이. 네, 그 교정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에게 그 막말을 하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을 막말을 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냥 그게 일관적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겁을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임에답지 못할 막말을 하고, 그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잠깐 이 계층을 나눈다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나의 위는 누구고 나의 아래는 누구고, 그리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저 아이는 최소한 나르시시스틱하다, 그걸 제가 느꼈는데, 갑자기 또 이걸 생각하니, 그때 왜냐면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저는 충격적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린아이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표정과 말이 아니었고, 그리고 결국은 끝에 나중에 자기 친구를 이제 야구 게임을 하는 건데, 자기 친구를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모욕을 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모욕을 주는 수위가 과연 초등학생이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표현이었는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마칠 때 그 아이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에게 실수를 한 것 같다, 모욕을 준 것 같다, 내가 사과할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또 오은영 박사님이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계층을 나눴다고 이미 생각해요. 그걸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원영 박사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지. 그리고 그 아이가 사과를 할 때 아주 기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왜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저 아이는 분명히 좀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런 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초등학생 그 아이가 2학년, 3학년밖에 안 돼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악의 모습을 낼 수 있는지. 근데 왜 지금 오케이, 자, 마음을 의식하면 말은 멈출 수 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이 말에 대해서 그때 제가 되게 충격이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강력한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그 기억이 떠오른 거겠죠? 마음을 의식하면 말은 멈출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조금 예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실력이 늘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조금 빠른가? 조금 격양되어 있는가? 목소리 톤이? 그리고 어떤 손 제스처를 하고 있는가? 라던가 얼굴 표정은 어떤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스스로 격이 높아지고 평판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격이 높아지는 이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싶은 그 기분도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 소문이나 내용 없는 잡담을 하는 버릇을 버리자. 소문이나 내용 없는 잡담을 하는 버릇을 버리자. 당신의 화제는 누군가의 사적인 일이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이 예전에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하지 않죠. 또한 특별한 목적도 없고 중심 내용도 없는 이야기로 쓸데없는 잡담만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잡담, 험담. 이러한 대화는 평안하고 안정된 건전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징후입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예전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과 항상 주말에 모여서 이제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디저트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매일 했거든요. 연예인 스캔들 얘기,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얘기, 뭐 학교 얘기, 남 얘기, 잡담, 험담.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그때는 뭐 크게 악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멈추게 된 게 뭐냐면 이 말그릇을 고치기 전에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는 운동에 거의 미쳐 있었거든요. 하루에 2번씩 운동하러 가고 이럴 때니까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하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간식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드는 느낌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차라리 스쿼트 하나라도 해서 엉덩이 근육을 좀 쌓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 나를 성장시키는 그 루틴이 없다면, 그러한 일이 없다면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긴 재밌었어요. 근데 할 때는 재밌는데 집에 와서 보면 되게 허무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는 평안하고 안정된 건전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는 징후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굳이 잡담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한 남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 반응을 보며 전하고 싶은 것을 조용하면서도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 제가 수련한 방법이에요. 조용히 전달한다.
항상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그 얘기에 이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격양되게 하는 게 있는데, 이야기할 때 상대의 반응을 보며 전하고 싶은 것을 조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전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것을 조용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기분을 달래듯이 의미 없는 그 잡담을 계속하는 대신 전하고 싶은 것이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상처 주는 말, 마음에 없는 말버릇을 곧 버리자. 난폭하게 남을 비방하는 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투로 남을 나무라는 말, 사람을 꾸짖어 기를 죽이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고귀하게 하는 길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격하게 말을 내뱉어 남을 상처받게 하는 행위는 단지 어리석을 뿐입니다. 자,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기분이나 몰아세우고 싶은 생각. 솟구치면 침묵하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쵸? 상대에게 나쁜 점이 있다고 해도 고상한 사람은 상대를 비난할 듯한 격한 말싸움을 겪지 않는다. 적절한 말을 골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둡시다. 경박한 말, 이에 어긋난 대화 습관. 맞아요. 경박한 말. 쓸데없는 비속어. 그리고 쓸데없는 우리 보통 쓰는 슬랭이 뭐라고 그러죠? 자, 성의나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말로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나요? 심한 농담은 상스러운 화제를 들춰내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상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 도를 넘어선 친근감으로 접근한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은 상스러울 뿐입니다. 그 장소에 없는 사람을 비웃으며 즐기는 것은 단순히 웃기 위해 그 사람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무례한 태도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나이를 먹어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도 분별 없는 상스러운 말은 대화 분위기를 좋게 하기는커녕 지각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애처롭게 비친다. 항상 무례한 태도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의 있게 하면 돼요. 최대한 예의 있게 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남에게 설교를 하고 지도하는 입장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용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험이 배어나고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상대를 존경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맞아요. 현재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을 향상시켜온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패담이나 직접 겪은 에피소드로 남을 웃게 합니다. 이것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웃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경박하고 분별 없는 사고,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화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깊이 울려 퍼져 상대의 마음을 원하게 합니다. 물론 당신 자신도 진정한 즐거움으로 마음이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남을 흠잡는 버릇을 고친다? 오케이? 사람의 결정, 실수, 과정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한다. 인생은 정말로 짧아요. 남을 헐뜯는 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가온한 마음속의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이 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를 좀 더 많이 적어야 될 게 좋은데, 남을 제압하는 방법에 마음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자신의 사고나 의견을 일단 억눌러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먼저 축적해 놓으면 뒤숭숭한 마음을 조용히 유지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만이 남게 된다. 사실 저도 이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누군가와 관계를 끝낼 때 이래서 저래서 막 끝까지 가봤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이랬잖아, 내가 이랬잖아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굳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너가 옳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옳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의 문제로, 범죄가 아닌 이상 자신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서로 행복할 수 없으니까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그 관계를 끝을 낼 때 점잖게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굳이 이별이 아름다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점잖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점잖고 차분하게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성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환경, 상황이 저는 이별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이제는 우리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 모습, 본성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점잖게 이별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헤어질 때는 굳이 모든 이유를 사사건건 맞고 틀리고 따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맞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서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헤어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충동적인 발언은 진정된다. 그쵸? 항상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은가.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항상 훈련하지만 잘 안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운동회로 갔는데 헬스장에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거울 앞에서 네일 리프팅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거울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계속 처음에 조금 참았거든요. 계속 따라오면서 방해를 하길래. 근데 거울을 막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발베러 이게 좀 화가 나서 좀 부드럽게 놓지 않고 세게 바닥에 놓고 다른 장소로 가버렸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 편지에 적혀 있거든요. 나쁜 점.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진짜 나쁘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운동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운동을 얘기 안 할게요. 이걸 또 얘기하면 그 기분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빨리 잊어버려야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을 일부러 아프게 하거나 억지로 제압하는 일 없이 당신의 배려와 다정함, 나는 오늘 나의 다정함, 친절함, 그쵸? 나의 배려와 다정함을 말로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설령 말을 하지 않아도 성실한 마음은 반드시 전달된다. 맞아요.
자, 왜 실천이 필요한가? 이런 미덕의 실천으로 인생이 정말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럼요. 노력 따위는 하지 않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노력하지 않고 자꾸 행복해지겠다는 거, 내가 성장하겠다는 거, 이 조금 욕심 아닐까요? 이런 말들이 들려올 듯 한데 당신은 어떤가요? 노력하지 않고 마음 정신이 바뀌는 일은 없다. 어떤 것도 없죠. 이 인생에서.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없다면 높은 수준의 것도 할 수 없다. 그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책을 읽고 매일매일 성찰을 하면서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엄청 대단한 사람? 현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아니,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비난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식하는지 의식하지 않는지도 모르게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기분을 지키지 못했던 행동이나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기본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 책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고, 이 교육하지 않으면 어떤 게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예의 있고, 어떻게 좀 더 나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다. 기본을 지키는 거. 망치와 끌과 같은 간단한 도구의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탁자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습관조차 바꿀 수 없으면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향해 바꿔갈 수 있을까요? 예. 배고파요. 또 책 읽으면 배고파. 에너지를 많이 쓰나봐요. 배가 고파요. 자, 이제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약간 지금 제가 힘들어졌거든요. 오늘 좀 책을 많이 읽어볼까? 어떡하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좋은 습관과 함께 없는 쾌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마음은 생각과 사고의 결합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고의 결합이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현실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영어를 터득할 때 알파벳과 간단한 단어부터 배워가듯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것부터 본인의 의사로 현실의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바뀌는 마음으로 새로운 당신과 현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에 관해서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 기간을 참을성 있게 마치지 못했다면 한 사람 몫을 훌륭히 해내는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배운 것을 하나하나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나가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기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오케이. 예술의 세계에서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 채 탁월한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없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라도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완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과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 목표를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항상 작은 성과, 차곡차곡. 모든 정말 제가 영상도 많이 보는데 성공하신 분, 현자들은 항상 작은 성과, 매일의 작은 성장, 매일의 작은 성공, 이걸 항상 강조를 하시죠. 일단은 제가 약간 피곤감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여기서 중지를 하고 독서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이디님 수고하셨어요.